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미용 기기주 실적과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이런 실적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뭐 이루다, 비올 같은 이런 6개 정도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동시에 증가하는 좀 선순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를 떠나서 실적에 대해서 올해 하나의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요즘은 최근에 많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 자체는 뭐 2030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약 한 400억 달러 규모까지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고가로 팔리는 어떤 그러한 장비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좀 제가 볼 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뭐 브라질, 남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좀 그러한 특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의료기기가 많이 판매된다는 것 자체,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제 소모품까지도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는 또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M&A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용 메디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오플로우가 좀 제가 볼 때는 발단이 됐고요. 최근에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오스텝 임플란트, 뭐 루트로닉까지 지금 M&A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산업 자체가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제 돈이 몰리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짝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비를 많이 팔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모품이 다시 또 팔려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담보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릴 때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이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용 기기주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애프터마켓 시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래 팀장님. 자, 바이든 행정부가 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관련 첨단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이 방송 준비를 오늘 아침 6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2차 전지를 말씀드릴까 반도체를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정 명령이 어제 이제 뉴욕 시장 마감하고 나왔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핵심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좀 제재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미중 어떤 패권 경쟁, 미중 반도체 경쟁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처음 나온 부분이고, 2018년 당시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언론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초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출혈을 좀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각자 또 업황 우려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다 보니까 어떤 상대, 중국은 미국은 중국을 서로를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한 어존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정말 피 흘리는 출혈 경쟁이 나왔을 때 자신들의 기초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최초 발언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출혈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나왔던 행정 명령이 좀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흔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 뒤나 이틀 뒤에는 외인과 기관이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어떤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뉴욕 시장이 호재에서 반등을 보이거나 어제처럼 악재가 충분히 하루나 이틀 정도 선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갖췄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5개 한해서는 반도체 섹터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5개 해당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 매수를 할 때는 순매수 금액을 상당히 키우는 부분이고 양봉을 띄울 때는 거기서 4에서 5%가량 양봉을 띄우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어차피 공략주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를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내가 만약에 하루에 2번씩 3번씩 뉴스 봐가면서 30분 봉으로 분봉 체크하면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리오프닝이나 초전도체도 뉴스가 없는데도 뭐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루에 뉴스를 한 번 보기도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실 텐데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를 외인과 기관이 반증을 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일단 저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좀 때마침 약간의 좀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수도 가능한 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절대적인 금액은 작습니다. 한 20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한 180% 이상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도 82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한 13%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VRO 같은 경우는 장비 가격이 40% 정도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저가 판매하던 부분이 좀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비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는 좀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장비 판매가 많이 났다는 것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딸린 소모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3분기 때 혹은 뭐 4분기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출이 좀 국내에 좀 많이 국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중국 관련된 부분 여기 또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지역별로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으로 좀 유통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정도 됐을 때 남미 지역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초도 물량이 나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회사 같은 경우도 특히 중국의 화장품 그룹으로도 지금 초도 물량 자체가 지금 20억 정도가 좀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또 남미와 또 제가 볼 때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의 다변화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했습니다만 좀 2분기를 뛰어넘는 3분기나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가권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일봉상보다는 주봉상 봤을 때 오히려 전고점을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좀 조정받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주봉상 전고점을 넘어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일단 직전 3개월 동안에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매수 타이밍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루 팀장님. 네, 우선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빅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자신인 분들 한미 반도체나 뭐 가온칩스나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매매 자신 없는 손이 느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및 테스트 패키징 기업으로 후
초공정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테스나가 이제 두산그룹에 편입되면서 좀 다양한 시너지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그룹에서는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두산 에너밸리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티스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두산그룹주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업황 우려에 따른 실적 훼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산에서는 두산 이제 2025년 하반기 완공을 통해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글로벌 탑5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공장 증설도 순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완공에 따른 실적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수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지만 2025년 이후로는 AMD나 엔비디아 등 유수의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패키징 수주를 따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갭을 띄우거나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반도체 기업을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개 한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인이 최근 거의 8월 2일부터 거의 6거래를 넘게 외인이 강한 순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대비 현재 업종포가 24.13, 현재포가 14.34, 12개월 선의포가 13.70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향후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44,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41,500원, 1차 목표가는 단기적인 고점 부분인 49,000원 잡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공장 증설로 인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